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P2E 게임주 관련해가지고 좀 악재성 요인들이 나와서 그 관련주 흐름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향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체크 안 하신 분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P2E 게임주 관련해가지고 뭐 악재가 나왔는데, 일단 P2E 게임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죠. Play to earn, 쉽게 해서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P2E 게임즈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나온 게 무한돌파 삼국지라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그렇게 구글 무료 게임 그 어플 사이트에서 그렇게 순위가 뭐 100위권 바뀌었고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인이 현금화된다, 쉽게 해서 돈 버는 게임이 이런 소식에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어플들이 시장에서 아주 그냥 게임 사용자들이 폭증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슈가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등급 분류를 취소를 했다는 이런 악재성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게임주, 특히 픽투이 관련 게임 이슈로 올랐던 주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요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우려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죠. 정확한 명칭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제 군주죠. 삼국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삼국지 군주가 게임을 역할을 수행해서 임무를 달성하거나 뭐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무돌 코인이란 걸 지급을 합니다. 이제 이 무돌 코인을 어디다 쓰느냐? 결국 카카오톡 내 이제 가상진 전자지갑이랑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에서 클레이라는 코인이 있죠. 클레이 관련해 클레이 스왑을 하게 되면 이제 클레이로 이제 바꿔지겠죠. 이제 무돌 코인이 결국 클레이로 바뀝니다. 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가 이제 빗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되는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관련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취소를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느냐, 관련 이제 법 규정 근거를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32조 7항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간략히 제가 읽어볼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면의 결과물, 그러니까 뭐 점수, 포인트, 경품 등등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들이 정하는 모든 게임 머니 및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통해서 환전, 알선,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 수합이나 클레이 통해 가지고 현금화, 이런 행위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통 금지, 불법 게임물로 보고 있고 현재 유통 금지,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등급 외에 분류를 취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야, 우와, 이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등급 분류 취소를 하게 되면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30일,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퇴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은 당분간 적어도 연말까지는 왔다 갔다 이슈가 잡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단기간에 악재성 요인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퇴출까지 가는 데는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추가적인 급락이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 기술적인 관점으로 해서 낙폭 과대 관점에서 잡을 수 있다. 이게 진짜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P2E 게임주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빼더라도
해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쉽게 해서 지금 이 P2E 게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일하는 거 동남아나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자기 일당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게임사들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규제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분류 심의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좀 기대서 어떻게 좀 될 건지 던져본다는 그런 생각이나 시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악재로 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게임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법이 명시가 뭐 어제 갑자기 법이 딱 제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더 이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또 거스를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악재성 이슈라, 뭐 코로나 이런 것처럼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국내적으로 국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주가나 이런 관련주들 흐름이 만약에 좀 예상치 못한 게 그냥 이런 이유로 급락이 나왔다. 그렇지만 수급이 좀 받쳐준다. 이럴 때는 중기적으로는 한번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는 우리가 인식을 갖고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 크게 하락하지 않은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 차트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P2E 게임은 아직 조금 거리가 멉니다. 물론 뭐 지난달에 그 관련해서 뭐 앞으로 이제 출시를 할 것이고 그런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 가지고는 만들어 볼 것이다, 이런 걸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은 지금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흥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가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목표가는 지금 107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7만 원, 여기 차트를 봤을 때 주가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 아래 보시면은 여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꺼보면은 85만 원 선이죠. 대략 뭐 85만 원 선, 요 정도까지는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자율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노란선 200일선 근처는 아직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0일선 이하에서 기관들 중심으로 수급을 좀 들어오면서 모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당장은 뭐 게임 관련 모멘텀이 좋지는 않더라도 NC소프트 관련 경우에는 재차 다시 업종별 수급 여건이 좋아졌을 때 한번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P2E 게임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리니지 W에 대한 수익 인식 저평가 국면, 과거에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만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대략 8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일단 상승할 탄력은 아직까지 현재 중기적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종목은 이제 펄어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NC소프트보다는 흐름이 좋죠. 사실 지금 플러스권으로 오늘 지금 또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오버행 이슈도 있었고 물량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크게 급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점 11만 원대 초반 요 근처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과거 보시면 이 선에서 보시면 11만 원대, 이 선은 어떻게 보면 저항 돌파했던 저항대이자 그리고 또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대신 뭐 계속 외국인 비중들은 높다고 할 수 없겠으나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일단 51선 근처에서는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12만 원대가 안착이 되면서 흘러간다면은 재차 다시 흐름을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향후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은 중요한 점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작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지금 검은 사막 이후에 별다른 게 없죠. 이제 내년도 뭐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관련돼서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붉은 사막 관련해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대한 뉴스 팔로들 내용들이 나올 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참 최근에 아주 크게 다 이슈가 되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20만 원대 요 한 2만 원대 보시면 이미 지금 MACD 추세선으로 완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는 많이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20만 원대 이 구간은 사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후 보십시오. 결국은 51선까지 떨어졌는데 재차 지금 11선 단기적으로 11선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반등하다가 보시면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하락을 반등 맞고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지금 15만, 16만 원대에서 지지는 대략 51선 걸쳐서 지지는 해주고 있으나 본격적인 상승으로 아직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P2E 관련 게임주 관련해가지고 뭐 미르포 글로벌 관련해가지고 위메이드가 거의 대장주죠. 물론 뭐 미르포 글로벌이 뭐 우리나라만 보는 게 절대 아니죠. 지금 서버 수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악재는 너무 과도하게 반영될 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6% 넘게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는 51선이 지지가 되어줘야 된다. 적어도 16만 원대는 안착이 되면서 11선은 회복해줘야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흐름을 보면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만 해도 지금 100개 이상 출시를 하겠다. 그 내용들을 위믹스에 온보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장영국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관련해서 뭐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지금 실현이 되고 이미 지금 10% 이상 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팩트만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믹스 생태계가 점점점 커질수록 위메이드의 가치도 늘어날 수,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이렇게 중기적으로 51선 터치까지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제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횡보 이후에 재차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16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힘들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MACD 영선 근처에서 추세를 돌려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연히 뭐 지금 접근하기는 힘든 종목이고요. MACD가 영선으로 돌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51선 이 근처에는 지지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임빌 한번 보도록 하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근에 컴투스와 컴투부스부터 시작해서 C2X 이제 메타버스 게임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 출시 관련 얘기들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거의 지금 5만 원대 25,000, 3만 원대부터 출발해서 거의 20만 원까지 아주 엄청난 급등을 시현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중기 추세를 봤을 때 MACD가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충분히 이게 고점이라는 신호가 이미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일목 기준선상에서는 그나마 지지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의 힘이 좀 아직까지는 세다.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다면 영선 이상까지 내려온다고 봤을 때 적어도 12만 원 이하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최근 들어 팔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도 좀 겁나고 이 관련해서 이제 기관들이 받아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접근은 어렵다. 만약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14만 원대가 있다라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이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에서 만약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서 만약 게임비를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 관련해서 컴투스와 여기에서 같이 봤을 때 물론 이게 시너지가 있고 요 관련해서도 향후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은 높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오위즈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오위즈 홀딩스, 물론 네오위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최근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 흐름들이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기관들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고점대에서 계속 매도를 때렸다는 게 이제 보여지시죠. 그러면서 추세가 이미 단기적으로 조금 꺾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P2E 게임주 관련해가지고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 진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 사업들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도 비트코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염두에 두시고는 보시되 지금 현재로는 단기적으로 조정세 마찬가지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7% 8%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 지고요.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하기엔 조금 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게임 관련주들은 적어도 51선 중기선까지는 한 번 더 지지선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덜 오른 종목, 차라리 게임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NC소프트나 이제 펄어비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내년도 기대감에 편승을 해서 보시는 게 좋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조금 더 위믹스 그 코인 관련 시세에 같이 염두에 보면서 온보딩은 계속하고 있으나 지금 못 올라가죠. 그게 당연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급적인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반등세를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금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위메이드 협업 내용자는 액션 YJ 엔게임즈하고 액션 스퀘어 한번 뭐 흐름을 고까지만 보너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한번 재차 급등을 하고 신고가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요. 결국 계속해서 상승 대비 절반 이상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지금 게임을 이제 엔빌이라고 출시 하루 만에 스팀 한국 지역 판매 1위 전 세계 1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크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 상한가 당시 출발했던 시가까지는 이제 대략 한 6,100원 정도죠. 이때까지는 이탈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금 51선도 깨진 상황에서 아마도 지금 4분의 3선까지 조정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거의 지금 다 왔는데요. 조정은 단기적으로 염두에 둬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반짝 가볍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온 상태고, 만약에 지금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이때 당시 시가 6,100원대는 아무래도 지지가 되지 않으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기업이죠. 이제 액션 스퀘어 모기업이 YJ M게임즈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YJ M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수급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좋지는 물론 않습니다. 좀 기간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MACD도 지금 데드크로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향후 돌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현재 3,300원대를 지금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집니다. 원래라면 이 기준선까지 이 근처나 보통 11선에서 강한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지금 현재 좀 P2E 게임즈 관련해 가지고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는 지금 현재 이탈한 상황에서 반등 심어서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 이런 게임 관련주 흐름 같이 살펴보면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게임 관련주 지금 보유하시거나 신규 진입은 당장은 나오지 않겠죠.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선 이하, 적어도 51선 이하에서 모아가는 관점은 유효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다소 좀 힘에 부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비중이 실으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는 좀 다소 비중 조절이 대체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대형주 쪽을 보시는 분은 아까 마지막으로 NC나 펄어비스 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교체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재 대응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금 더 힘내시고요. 기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과도 우려는 오히려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또 추가적인 시기를 봐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